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현우가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 부장이 소개해준 서울 면접 약속이 있는 날이었어요. 시간에 여유를 두고 출발해야겠다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가거라. 면접이니까 첫인상이 중요할 테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삼돌이 어디선가 달려와 현우의 바짓단을 꽉 물고 늘어졌어요. 삼돌아 왜 이래 나죠? 현우가 당황하며 삼돌을 떼어내려 했지만 더욱 강하게 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박민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퇴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몸의 밴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마당 한쪽에 가꿔놓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깨어나면 등에 식은땀이 흠뻑 배어 있곤 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 순이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순이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순이의 표정에도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둘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 현우 때문이었어요. 현우는 한때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과장까지 올랐던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석 달 전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현우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금방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넘은 중간관리직 경력자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현우의 어깨는 더욱 처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때만 잠깐 나와서 밥을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늦게까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밤마다 소가리를 했어요. 마당에서 기르는 개 삼돌도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겼는데 요즘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특히 대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빨래를 널다가 삼돌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걔가 저렇게 한 곳만 응시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민수와 순이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전하는 교통사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전복되어 여러 명이 다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를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사고 조작을 요구받았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민수는 보험사 조사팀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어요. 교통사고 조사 결과를 조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민수는 양심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후로 민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그 무게를 견뎌야 했어요. 심지어 아내 순이에게도 전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비겁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뉴스가 끝난 후 민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삼돌이 여전히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 부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차갑고 비열한 눈빛이 꿈속에서도 생생했습니다. 깨어난 민수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민수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당 한쪽에서 삼돌이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유독 슬프게 들렸어요. 며칠 후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김 부장의 모습이었어요.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이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가 현관으로 나오자 김 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민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기름기 흐르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척했어요. 김 부장 오랜만입니다. 뭔 일로 이런 시골까지 오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말이에요. 현우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던데. 김 부장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현우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차를 준비하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에 앉은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시골 생활이 몸에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이런 생활이 최고죠. 하지만 김 부장의 눈빛은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민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차를 마시며 한동안 옛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부장이 본론을 꺼냈어요. 그런데 민수 씨, 현우 씨가 요즘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침 서울에서 괜찮은 자리 하나가 나왔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김 부장이 무슨 호의를 베풀 이유가 있겠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위해서라면 들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류회사 관리직입니다. 경력도 인정해주고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안에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김 부장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간단히 소개를 해주었어요. 김 부장은 현우를 보더니 더욱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현우 씨 오랜만입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희미한 관심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김 부장은 현우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연봉도 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현우 씨 생각해 보시고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늦으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김 부장이 나간 후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순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현우만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분 믿어도 될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다지 좋은 기억은 없어.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순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황이 답답했어요.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김 부장과 함께 저질렀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달콤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마당에서 삼돌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쪽을 향해 계속 지저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처럼. 삼돌의 예민한 반응이 민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 부장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현우 씨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결정해 주세요.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배어 있었어요.
현우는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김 부장은 하루에 서너 차례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번 조금씩 다른 이유로 재촉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순이는 그런 현우를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들이 몇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도 들었습니다. 김 부장의 태도가 너무 급작스럽고 이상했어요. 민수는 김 부장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김 부장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달콤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삼돌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김 부장이 왔다 간 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현우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집에서 빈둥거릴 수는 없어요. 민수는 아들의 결정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15년 전 일을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승낙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매우 기뻐하며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면접이 내일 오후에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현우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닦았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삼돌이 현관 앞으로 달려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삼돌은 현우의 바짓단을 입에 물고 늘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우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삼돌이 왜 이러지? 순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삼돌은 평생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삼돌아, 나 늦겠어. 현우는 짜증스럽게 삼돌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돌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심지어 현우 앞을 가로막고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때 삼돌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개였는데 말이에요. 마치 무언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밖으로 나와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돌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혹시 삼돌이 뭔가를 감지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위험을 먼저 느낀다고 하잖아요. 현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버스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억지로 삼돌을 떼어내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돌은 그 뒤를 쫓아가며 계속 지저댔어요. 순이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삼돌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계속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현우는 결심을 굳혔고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현우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삼돌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집 마당을 벗어나지 않던 개였는데 말이에요.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삼도를 뒤로하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려다보니 삼돌이 정류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삼돌은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버스를 쫓아가려는 듯이 달렸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삼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창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삼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현우를 태운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자 삼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삼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현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삼돌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는 점점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나들었어요. 운전기사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체가 크게 기울어지더니 도로를 벗어났어요. 큰 충격과 함께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창이 박살나고 좌석들이 뒤틀렸어요. 현우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순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삼돌도 현관 앞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텃밭에서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김 부장과 관련된 일들이 항상 좋지 않게 끝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오후 3시쯤 집 앞에 경찰차가 들어섰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순이가 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관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박현우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경찰관의 첫마디에 순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민수도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우 씨가 탄 버스가 전복되었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몇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우 씨도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지금 바로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삼돌이 그렇게 말리려고 했는데 왜 못 알아챘을까요?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현우가 다치지 않았다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민수는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15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 부장과 엮이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현우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머리에 외상을 입어서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순이와 민수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우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현우 씨 면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가 사고를 당했다고 소리쳤어요. 김 부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부장의 반응이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현우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중얼중얼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김 부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서류가 이상해요. 뭔가 속이고 있어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현우의 중얼거림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현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보고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현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 이상해요. 면접 장소로 안내하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했어요. 뭔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나 김 부장의 속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면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현우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류 내용이 이상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속이고 있었어요. 다행히 사고가 나서 서명하지 않았지만요.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부장이 현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거예요. 아마도 대포 통장을 만들거나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하려 했을 겁니다. 삼돌이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막으려 했던 거였어요. 며칠 후 현우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은 채였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계속 그날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고 직전까지의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삼돌이 달려와 현우를 반겼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간절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삼돌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거실에 앉은 현우가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김 부장이 안내한 곳은 면접장이 아니었어요. 허름한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 부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했어요. 김 부장은 현우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면접 지원서라고 했지만 내용이 이상했어요. 은행 통장 개설 신청서와 법인 설립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자 김 부장이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서명하라고 했어요.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때 김 부장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현우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통장들을 이용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현우가 서명을 거부하자 김 부장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곳까지 온 이상 쉽게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때 버스 시간이 되어서 급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현우를 따라 나와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민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 부장이 현우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1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순이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어요. 현우를 속여서 범죄에 연루시키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삼돌이 막으려 했던 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마침내 가족들에게 15년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 김 부장과 함께 저질렀던 사건 말이에요. 사고 조작에 가담했던 일과 그 후의 죄책감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었어요. 김 부장은 그때부터 민수의 약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그 일을 폭로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민수는 평생 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순이와 현우는 충격받았지만 민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을 이해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김 부장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어요. 15년 전 일도 모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김 부장을 막아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민수는 모든 것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15년 전 보험사고 조작 사건부터 이번 현우 사건까지 말이에요. 김 부장의 범죄 행위와 협박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심각하게 사건을 접수했어요. 며칠 후 김 부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했던 거예요. 김 부장은 수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이제야 그의 범죄 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거였어요. 현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부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었어요. 삼돌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동물의 직감이 얼마나 예리한지 새삼 놀라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삼돌도 함께 있었어요. 민수는 삼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삼돌은 가만히 민수의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민수를 괴롭혀온 그가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삼돌도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며칠 후 김 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복수를 위해 찾아올까봐 걱정되었어요. 순이는 남편을 위로하며 이제는 숨길 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우도 아버지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머리의 상처도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사고 당시의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날 오후 현우가 마당에서 삼돌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삼돌이 귀를 쫑긋 세우며 대문 쪽을 응시했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먼저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현우도 덩달아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김 부장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예전처럼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현우 씨 안녕하세요. 김 부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부장의 눈빛에서 아기가 느껴졌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목적으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삼돌도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있던 민수가 소리를 듣고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부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한 후 처음 마주치는 자리였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어요. 김 부장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유지해왔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배신감이 드네요. 민수 씨. 김 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 부장의 협박에 굴복해서 산 것이 한스러웠어요.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담아 대답했어요. 도움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어요. 더 이상 당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보다 민수가 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할 수 없겠네요. 15년 전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겠습니다. 민수 씨가 사고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모두 무너질 텐데요. 민수는 그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경찰에 말했습니다. 제가 받을 처벌은 달게 받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범죄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김 부장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15년 동안 민수를 조종해 왔는데 갑자기 저항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때 순이가 집에서 나와 남편 곁에 섰습니다. 현우도 비틀거리면서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 김 부장에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삼돌도 앞장서서 김 부장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김 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휘둘렀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분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시죠. 김 부장이 도끼를 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삼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부장을 향해 날카롭게 지저댔어요.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김 부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삼돌의 위협적인 모습에 김 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구기며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의 악연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김 부장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너무 긴장했던 탓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습니다. 김 부장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비록 법정 다툼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민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삼돌은 그날 밤 특별히 집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김 부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부장의 다른 범죄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현우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현우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의 상처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그날 아침 현우가 마당에서 삼돌과 함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삼돌에게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 신기했습니다. 삼돌은 조용히 현우의 손을 하자 주었어요. 삼돌아, 너는 어떻게 알았을까? 현우가 삼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때 민수가 마당으로 나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삼돌을 바라보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찾아온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삼돌이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김 부장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민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순수하고 예민하니까 그런 것 같아. 삼돌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잖아. 그런 마음이 위험을 감지하게 해주는 것 같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삼돌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했어요. 그날 오후 집 앞에 또 다른 차가 한 대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닌 흰색 승용차였어요. 삼돌이 다시 경계 태세를 취할까봐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삼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 부장이 아니라 경찰관이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얼굴에 미소가 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현관으로 나와 맞이했어요. 김 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되어서 기소가 확정되었어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현우 씨와 민수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의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의 잘못을 완전히 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 부장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합의를 해서 조용히 끝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에게 시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더 이상 협상할 것은 없어요. 현우도 아버지 옆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속여서 범죄에 연루시키려 했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받으셔야 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 부장은 가족들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삼돌을 바라보았는데 삼돌은 냉정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심판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결국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어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족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삼돌도 함께 있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민수가 삼돌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삼돌아.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삼돌은 가만히 민수의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현우도 삼돌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삼돌아 미안해. 그때 내 말을 안 들어서. 앞으로는 너를 더 믿고 따를게. 삼돌은 현우의 얼굴을 하자주며 용서한다는 표시를 했어요.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삼돌 덕분이었어요. 작은 생명이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5년 동안 시달렸던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았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온 거였어요. 얼굴에 미소가 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현관으로 나와 맞이했어요. 김 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되어서 기소가 확정되었어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현우 씨와 민수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의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의 잘못을 완전히 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 부장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합의를 해서 조용히 끝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에게 시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더 이상 협상할 것은 없어요. 현우도 아버지 옆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속여서 범죄에 연루시키려 했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받으셔야 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 부장은 가족들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삼돌을 바라보았는데 삼돌은 냉정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심판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결국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어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족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삼돌도 함께 있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민수가 삼돌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삼돌아.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삼돌은 가만히 민수의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현우도 삼돌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삼돌아 미안해. 그때 내 말을 안 들어서. 앞으로는 너를 더 믿고 따를게. 삼돌은 현우의 얼굴을 하자주며 용서한다는 표시를 했어요. 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삼돌 덕분이었어요. 작은 생명이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5년 동안 시달렸던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았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알록달록 물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아침마다 삼돌과 함께 텃밭을 둘러보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김 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년형을 받게 되어 당분간은 사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민수도 과거 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현우는 그동안 마음을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고향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돌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았어요. 마을 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경력을 인정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연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첫 출근 날 아침 삼돌이 현우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예전처럼 막으려 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응원해 주었어요. 현우도 안심하고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삼돌의 표정에서 걱정이 아닌 축복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복지센터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삼돌이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삼돌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울 생활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게 더 행복해요. 삼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민수와 순이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예전처럼 출세나 돈에만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거죠. 주말마다 현우는 삼돌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을 오르내리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물론 삼돌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삼돌의 털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집을 지키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먼저 나가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삼돌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마당에 나와 삼돌과 함께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게 잘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삼돌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돌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민수가 삼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자. 삼돌은 조용히 민수의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오면서 텃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었습니다. 현우도 퇴근 후에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어요. 삼돌은 그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복지센터에서 현우의 성실함이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현우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삼돌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여름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였습니다. 현우는 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구호 활동에 나섰어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기분이었어요. 삼돌도 구조 활동을 도왔습니다. 실종된 할머니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뛰어난 후각으로 할머니의 위치를 찾아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돌을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된 하루였다고 모두가 말했어요. 특히 삼돌의 활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큰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삼돌의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늙어가는 삼돌을 보며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어요.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삼돌도 난로 앞에 누워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민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삼돌 덕분이야. 위험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줬어. 정말 고마운 존재지.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삼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우리를 보며 삼돌도 만족스럽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마당에 나와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한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켜낸 보람이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삼돌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구해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심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려동물이나 가족이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막아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 스토리를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